페르세포네는 처녀로 불리던 밝은 소녀에서 명계의 여왕으로 변모하는 이중성을 가진 여신입니다. 그녀의 이름 페르세포네는 파괴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올림포스의 어떤 신도 갖지 못한 것을 양손에 쥐고 씁니다. 삶과 죽음의 이미지, 지상과 지하의 대비, 두 세계를 동시에 다스리는 절대적 권력을 그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빛과 어둠을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아직 어린 시절, 코레 즉 처녀라고 불리며 어머니 데메테르와 함께 지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바다의 님프들과 함께 부드러운 초원에서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장미, 크로커스, 아름다운 제비꽃, 붓꽃, 그리고 특히 수선화를요. 그 수선화는 제우스의 의지에 따라 가이아가 일부러 자라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꽃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불사의 신들도 죽을 인간들도 그 꽃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그 꽃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넓은 길이 있는 대지가 평원에서 갑자기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신 하데스가 황금 마차의 불멸의 말들을 몰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페르세포네를 강제로 끌어안아 마차에 태우고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우스여, 가장 높고 위대한 아버지. 그러나 그 외침을 듣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로 울렸지만 올림푸스의 신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제우스가 미리 허락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세계 입구, 어두운 동굴 안. 처음으로 지하 왕국을 바라보는 페르세포네는 이곳의 경이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장엄하게 빛나는 수정 기둥들. 지하 세계는 어두웠지만 황량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은 강이 흘렀고 수정으로 된 기둥들이 깊은 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과 루비가 박힌 암벽이 화려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그 세계의 어둠 속에서 어떤 특별한 매력에 이끌렸습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의 신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아름다움이 아닌 어둠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머니의 들판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빛과 어둠 모두에게는 둘 다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데스는 계속 침묵을 지키는 그녀에게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녀에게 지하세계의 왕비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페르세포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음식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상에서 그녀의 어머니 데메테르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데메테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째 날이 밝자 헤카테가 횃불을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데메테르 여신이여, 누가 당신의 딸을 빼앗았습니까? 저는 소리만 들었을 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 두 여신은 함께 헬리오스에게 갔습니다. 데메테르는 헬리오스에게 존경을 표하며 물었어요. 태양신이여, 내 사랑하는 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강제로 데려갔습니까? 헬리오스는 대답했습니다. 데메테르 여신이여, 당신을 존경하고 동정합니다. 책임자는 제우스뿐입니다. 제우스가 자신의 형제 하데스에게 당신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데스가 안개 낀 어둠 속으로 마차를 몰고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화를 너무 내지 마십시오. 하데스는 제우스의 형제이며 처음부터 3분의 지분을 가진 왕입니다. 좋은 사위입니다. 이 말을 듣자 데메테르의 슬픔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엘레우시스의 거대한 신전과 제단을 세우게 하고 자신의 분노로 대지를 불모지로 만들었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지 않았고 인간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제우스는 이리스 여신을 보내 데메테르를 불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신들도 명예와 선물을 약속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명계로 보냈습니다. 헤르메스는 하데스에게 말했습니다. 데메테르의 분노가 너무 큽니다. 딸을 돌려보내십시오. 하지만 하데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페르세포네에게 달콤한 석류 씨앗을 몰래 먹였습니다.
페르세포네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중재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의 3분의 1을 지하세계에서 하데스와 함께, 나머지 3분의 1을 어머니 데메테르와 지상에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겨울에는 땅이 불모가 되고 페르세포네가 돌아오면 봄이 찾아오는 계절의 순환이 생겼습니다. 페르세포네는 헤르메스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데메테르를 보자마자 두 여신은 기쁨의 포옹을 나누고 크게 웃었습니다. 대지는 다시 푸르게 싹을 틔우고 꽃이 피었습니다. 데메테르는 딸이 돌아온 날 얼어붙었던 땅이 녹았고 바람이 따뜻해졌습니다. 인간들은 봄이 올 때마다 페르세포네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지하의 세계에서 그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페르세포네는 지하에서 하데스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 그녀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는 하데스와 동등한 신이었고 어떤 기록에는 하데스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자비를 구하고 싶으면 하데스를 설득하라. 하지만 페르세포네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마라. 지하 세계 판결의 장. 죽은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페르세포네가 홀로 왕좌에 앉아 영혼을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그녀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들판에서 꽃이 피어나는 기쁨, 그리고 그 꽃이 결국 땅 아래로 돌아오는 필연. 삶을 아는 자가 죽음을 다스릴 때 그 판결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미화도 없습니다. 오직 정확함만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신은 아레스가 아니었습니다. 포세이돈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할 신으로 그들이 가장 꺼렸던 이름은 페르세포네였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오지만 그 죽음을 판결하는 여신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땅에서 솟아오르고 다시 지하 세계로 돌아가는 음과 양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매년 봄이 됩니다. 땅 아래에서 꽃이 솟구칩니다. 데메테르가 기뻐하며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하 세계는 단순히 죽음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겨울을 버티는 곳, 생명이 다음 봄을 준비하며 잠드는 곳이었습니다. 하데스가 그 땅 아래를 지키고 있었기에 씨앗은 얼어 죽지 않고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는 신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갈 때 그녀는 생명의 씨앗을 함께 품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땅 위로 올라올 때 그 씨앗들을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사계절은 어머니의 감정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신이 만들어낸 순환이었습니다. 그 순환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자리마다 꽃이 피는 것은 그녀가 그 꽃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을 진심으로 피워낼 수 있습니다. 페르세포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납치당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납치 신화가 아닙니다. 모성의 사랑, 자연의 순환, 삶과 죽음의 연결, 그리고 죽음 너머의 희망을 담은 고전입니다. 엘레우시스 신비제는 수백 년 동안 그리스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봄에는 생명의 여신으로, 겨울에는 명계의 여왕으로 돌아가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녀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낯선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 세계를 배웠습니다. 그녀가 지하의 왕비가 되었을 때 그 권좌를 하데스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아무도 막지 않아도 지상으로 돌아왔다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곳에 혼자 던져질 때, 익숙한 것들이 사라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말라고, 낯선 세계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배우라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어두운 자리가 결국 당신을 가장 크게 만드는 왕좌가 될 수도 있다고.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원전 중 하나인 호메로스 데메테르 창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